자, 보너스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원이 중심이 원점이 아니고 A, B라는 점이 중심이 됐고 반지름은 여전히 R이에요. 반지름 여전히 R이고 그 다음에 이 원이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한 점과 기울기야 무조건 접선은 그죠? 접선도 왜? 직선이니까. 그러면은 요 파란 선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노란 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근데 파란 선의 기울기는 두 점이 있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얼마가 되겠어 이게? x1-a분의 y1-b 요게 기울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요 노란 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이 노란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b분의 x1-a가 돼버리겠죠. 자, 그럼 이제 한 점 알고 기울기 아니까 대입을 시켜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y는 마이너스 y1-b분의 x1-a 가로 열고 x-x1 더하기 y1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x1, y1은 원위의 점이니까 어떤 식을 만족해? x1-a 전체의 제곱 더하기 y1-b 전체의 제곱 뭐가 된다? r의 제곱이 된다. 이런 식을 만족할 거예요. 원위의 점이니까 원에 대입하면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얘들 식을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양변에 y1 빼기 b를 똑같이 곱해 줍시다. y1 빼기 b를 똑같이 곱해 주면은 y1 마이너스 b에 여기 y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 y 빼기 b가 아니라 y 미안. 자, 여기서 이제 약간 그 형태를 좀 봅시다. 우리가 나중에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주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 양변에다가 똑같이 내가 b를 한번 빼줄 거야. 양변에 똑같이 b를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y-b는 마이너스 y1-b분의 x1-a 가로 열고 x-x1 더하기 y1-b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제 양변에다가 똑같이 y1 빼기 b를 곱해주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y1 빼기 b에다가 y 빼기 b를 곱해준 녀석은 마이너스에 x1 빼기 a에 x-x1에 여기는 y1 빼기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역시 x1 빼기 a의 제곱이라는 형태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해줄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x에다가 a를 하나 빼주고 다시 a를 하나 더해주고 이런 과정을 하나 거쳐서 자, 그 다음에 얘를 전개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에 x1-a에 x-a 더하기 여기 이제 뭐가 되냐면은 x1-a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항시켜주면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x1-a에 x-a 곱 더하기 y1-b에 y-b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이 녀석이 바로 반지름이 이제 y제곱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공식 형태가 똑같아요. 원래 원의 방정식, 이 녀석의 원의 방정식이 뭐였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었는데 이게 x-a가 두 번 곱해진 거란 말이야 지금.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x를 x1으로 바꿔주고 여기도 하나에 해당되는 y를 y1으로 바꿔서 적어주면은 공식이 나오게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령이 똑같은 공식인데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좀 형태 맞추기 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 형태를 맞출 수 있냐 없냐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한번 좀 테스트 해보려고 했던 건데 아직까지 여러분한테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네요. 네. 공식 형태는 금방 외워지겠죠, 그죠? 네. 요령이 똑같아요. 그 중심 원점이었을 때랑 공식 형태 똑같아. 네. 그 유도하는 과정도 기본기는 어때요? 기본기는 동일합니다. 기본기는 그냥 기울기 알고 한점 알고 이렇게 식 만들면 되는데 이건 이제 좀 예쁜 형태로 정리하는 게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야. 예쁜 형태로 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데 요런 우리가 전에 그 위의 문제랑 똑같이 해주려면 이 녀석이 r제곱이라는 걸 이용해주면 되니까 저 x1 빼기 a의 제곱과 y1 빼기 b의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단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빼기 b를 해볼까? 뭐 이런 걸 해준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x1 빼기 a가 필요하니까 여기도 이제 빼기 a 더하기 a 해가지고 이제 형태를 좀 맞춰서 풀어주는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말 그대로 보너스 문제라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한 여기까지는 시도해 봤으면 잘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까 준영이가 여기까지는 만들어야 됐더라고. 그러니까 잘 만들어냈고요. 식을 이쁜 형태로 전개하는 게 좀 힘들었다. 이 정도까지만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선생님이 이 증명 가지고 테스트 공부하는 실은 처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절대 안 되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써? 고3 때 모의고사 대비할 때 이거 몰라가지고 틀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 진짜. 네. 볼 때 배웠던 거 이거 진짜 안드로메다로 잘 날아가더라고요. 아주 휘발성이 강해요. 반드시 기억을 해둡시다. 그럼 나중에 틈날 때마다 이 녀석은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학, 화학 계속 나갈 때 튀어나올 거고 나중에 수원 나갈 때 튀어나오고 수투 나갈 때 튀어나오고 미정 나갈 때 또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계속 문제에서 계속 튀어나와요. 자 오늘은 이제 자취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 건데 자 몇 페이지냐? 책 65페이지 자취 문제인데 원에 해당되는 자취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자취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 움직이면 그 궤적이 어떤 도형을 만들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였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둔 다음에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그게 바로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난번까지 배웠던 건 그 자취가 대부분 다 직선으로 나온 걸 배웠는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자취를 구해왔더니 원으로 나오는 걸 이제 배워볼 거야. 원으로 나오는 걸 배워볼 건데 뭐 딱히 뭐 중요한 거는 하나 빼고 없다. 그래서 나머지 그냥 문제 풀면 되거든. 자 일단 기본 18-9번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본 18-9번 65페이지. 자 1번 문제를 봅시다. 자 원점이 있어요. 원점은 0,0. 자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2,3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4,0이 있는데 어떤 점 P가 있어가지고 걔가 OP 길이의 제곱이 AP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을 만족하는 그런 어떤 점 P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런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요런 문제가 되겠어요. 요런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럼 일단 이런 점 P의 좌표를 x, y로 둔 다음에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때문에 열심히 써주면 되거든. 네, 그거 써줄 거예요. 자 그럼 OP 길이의 제곱은 요 식을 이제 여기다 풀어보자. OP 길이의 제곱이란 건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해준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죠. 그죠? 여기 OP 길이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P 길이의 제곱은 A랑 P 가지고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주면은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에 루트 씌워준 건데 제곱이니까 루트 없애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BP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BP 길이의 제곱은 x-4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이니까 y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x, y 사이에 뭘 찾아주면 된다? 관계식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관계식을 찾아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될 텐데 양변에 x제곱 하나 똑같이 날아가고 y제곱 하나 똑같이 날려버리고 이제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x제곱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y제곱 하나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일차항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x 어떻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2x y에 관한 일차항은 여기 하나 보입니다.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은 4랑 9랑 16이니까 얼마가 되나? 29 되나요? 29는 0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x랑 y 사이 관계식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점 P의 자체 방정식이겠습니다. 근데 원의 방정식이긴 한데 일반 형태잖아요. 그죠? 내가 좀 이 정보를 알고 싶으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완전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12x가 있으니까 더하기 36을 해주면 될 거고 y제곱 빼기 6y가 있으니까 더하기 9를 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16이 되나요? 네. 16 나온 거 맞나? 그죠? 네, 그러면 맞아요.
한번에 터지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6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4의 제곱이니까 이런 원은 어떤 원이 되는구나? 중심의 좌표가 6,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구나.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피는 그런 원위의 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전향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내가 머리를 좀 더 쓰고 싶다, 내가 수학적으로 뭔가 찾아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보면 되냐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좌표평을 한번 그려봅시다. 좌표평을 그려서 점을 한번 찍어보는 거야. 원점이 여기 있고요. 원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3이 한 여기쯤에 있을 거고, 2,3 여기쯤에 있을 거고, 4,0은 그럼 한 여기쯤에 있겠지, 그지? 네.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여기 어떤 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점P가 어떻게 돼 있는 거니까 여기가 2, 4, 그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 3, 6,3 여기가 중심이고요.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 2짜리 원이니까 요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4요. 반지름이 4네. 4면은 여기 여기를 지나나요? 그죠? 네. 요 길이가 4니까 그지? 네. 이렇게 원이 뭔가 그려지겠네.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여기 어딘가에 점P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어딘가에 점P가 있었을 때 OP 길이의 제곱은 OB 길이의 제곱 더하기 PB 길이의 제곱 더하기 PA 길이의 제곱이 된다. 이런 관계를 이제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죠? OP 길이의 제곱은 AP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 요걸 이제 만족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나? 아니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랑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지민아 미안해. 선생님이 너한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지금. 지민이가 오늘 좀 선생님이 괜한 말을 했나? 너네들 지민이 갈구지 마. 왜 열심히 공부하는 갈고요? 갈구지 마세요. 너희들이 자꾸 그런 반응을 보니까 선생님이 지민이한테 많이 미안하단 말이야 지금. 자, 선생님도 의미가 잘 안 보입니다. 한번 이렇게 찾아볼 시도는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을 텐데 선생님도 지금 이거 오랜만에 봐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가 피타고라스 정리 형태 비슷하게 나무로 봐서 얘가 의미가 있긴 있거든. 그냥 중3도형으로 해석했을 때 뭔가 의미가 있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의미가 있는 녀석인데 다음에 선생님이 연구를 좀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예요. 자취 보면은 그냥 어떻게 준 거야? 점P의 좌표가 x, y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고 그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굉장히 쉽죠, 그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18-9번에 2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조건에 만족하는 대로 풀어주면 되는데 그래도 2번도 한번 해봅시다. 2번은 뭔가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2번은 선생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4,6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고 이거 의미 있는 문제 같은데?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직선 내린 수선의 발 P의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게 나와서 말이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일단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는 게 항상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점이 있어요.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4,6이 한 여기쯤에 4,6 한 여기쯤에 4,6이 있다고 해보자. 자, 원점을 지나고 점 A를 지나지 않는 직선을 아무거나 하나 그려봅시다. 원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을 그럼 내가 이렇게 대충 하나 그렸다고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점
문제에서 지금 조사가 좀 빠졌는데 점 A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선의 발은 어디서 내린 거냐면 점 A에서 요 직선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얘기야.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요 수선의 발이 이제 뭐가 되냐면 H가 되거든요. 요게 H가 되고 자 그럼 이걸 H를 내가 X, Y라고 생각했을 때 이 X랑 Y 사이에 뭘 찾아주면 돼? 관계식을 찾아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풀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가 수직하다라는 정보잖아. 그래 안 그래? 수직하다라는 정보니까 그러면 수직은 우리가 항상 뭐랑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기울기랑 연관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요 수선의 발을 지난 요 노란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원래 원점을 지난 요 직선이 있었죠. 그죠? 요 파란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걸 일단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수직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두 개의 직선이 수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얘는 이제 기울기끼리는 어떻게 된 거야? 곱해서 마이너스 2 된다라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직을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볼 거냐? A라는 점의 좌표는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지? 4,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직선 AH의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직선 AH의 기울기는 X 어, 빼기 4 x 빼기 4분의 Y 빼기 y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이 파란 직선의 기울기를 L이라고 놓을 건데, 자, L의 기울기는 모르니까 L의 기울기 모르나? L의 기울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아니, 그냥 이 그림만 보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쓰지 말고 그냥 이 그림만 보고 직선 L의 기울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원점이랑 h를 지나니까 x분의 y가 되겠습니다. x분의 y가 되겠어요. 자, 그럼 얘랑 곱해서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죠? 아, 따라서 얘는 x-4분의 y 빼기 6에다가 곱하기 x분의 y를 해준 게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랑 y 사이 관계식이 나왔어요. 얘를 이제 예쁘게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분수가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양변 분모 똑같이 곱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지? y에 y-6 곱한 거는 마이너스에 x에 x-4 곱해주게 되고 이항시켜서 풀어가지고 정리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는 0이라는 녀석이 나오죠. 그죠? 얘 딱 보니까 뭐예요? 원이죠? 예, 일반 형태를 표준에서 고치면 중심과 반지름까지 나와. 자,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보면은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양변에 4랑 9를 더해주면 되니까 1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중심의 좌표가 얼마? 2,3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이 원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족한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한 점 P를 x, y로 둔 다음에 여기 h로 둔데 P라고 해야 되는데 미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점 P의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주면 그게 자체 방정식이 된다. 라는 얘기고 열심히 조건 만족하게 썼어요. 자, 수직한다는 조건은 어떻게 해석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석한다. 수직은 기울기라고 해석해주면 된다. 네, 그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아까 전처럼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이거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텐데 자, 이거는 좀 앞에 문제보다는 쉽네요. 바로 보입니다. 이 점 P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원이지 이게? 지민이 보이나요 이거? 무슨 원이라고요? 네. P가 여기 원이 점 P가 이룬 원이 이거잖아, 그치? 아 이게 지금 P가 어떤 원주의 상황이세요? 근처요. 그 지름 그쵸. 가윤이가 잘 찾았네. 자, A, OA가 지름인 요런 원위의 점이 되겠어요. 여기가 항상 이 수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했을 때 여기에 찍힌다는 얘기지. 원점을 지난 직선을 내가 마음대로 그을 수 있잖아. 여기다 그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거는 요 원위의 점이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원주각 성질을 써먹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 푸는 건 여기까지 풀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 P가 되구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거든.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되고 얘가 지름이니까 그럼 중심의 좌표가 얼마야? 2,3이겠네. 반지름은 그럼 요거 거리 구해주면 루트 13이겠네. 바로 이게 나오는 얘기죠.
도형을 이해하면은 바로 자취 이렇게 안 구해도 바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돌려치는 방법들 도형에서 많이 익혀놔야 됩니다. 그래야 검산도 빨라지고, 네. 또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 자사고나 뭐 이제 과학고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 원형에서 특정한 부분에다 미지수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밖에 안 풀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유도하는 녀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둬야 좀 이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겠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은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아, 결국은 OA를 지루하는 원위의 점들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수선의 발들의 점들이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네. 이렇게 생각해 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8-9번의 2번은 네. 그래서 거기 노트 2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노트 2번에 그 유제 18-10도 한번 바로 위에 보면 노트하고 있죠. 그죠? 네. 노트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 APO는 90도이므로 점P는 지름이 5A인 원위의 점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도 돼 있네. 자, 거기다 밑줄 쳐놓고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이 있네요, 의미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기본 18-10번 문제 봅시다. 자, 여기는 매우 오늘 배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별표 10개. 별표 10개. 자,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니까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A라는 점이 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4,0이 있어요. 자, 이 두 점에서 거리의 B가 몇 대면 2대 1인 점의 자취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게.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1, 2, 3, 4 이렇게 좀 점점 찍어볼까? 6, 7, 8, 9. 자, 일단 여기 1,0 요 위치에 지금 A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0 여기에 이제 B라는 점이 있습니다.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A, B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1인 점을 찾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일단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점은 뭔고 하니까 내분점입니다. 2대1 그죠? 요 점은 요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근데 이 점만 있냐? 이 점만 있어요? 외분점도 있겠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대1이니까 2대 1 여기도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이런 점들이 일단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점 P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보자. P죠. 이런 점들 일단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만 있나요? 아니죠? 일단 이게 그 AB 연장선상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요런 데도 찍힐 수가 있어요. 요런 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2대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이런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2대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점 P는 어딘가 이제 도형을 이루면서 돌아다니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그럼 점 P를 우리가 x, y라고 둘 거야. 점 P를 x, y라고 두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유일한 조건은 뭔고 하니까 뭐요? A로부터 P까지의 거리의 비율과 B로부터 P까지의 거리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요거밖에 지금 문제 조건이 없거든. 그럼 요 조건들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비례식이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9배의 BP 길이는 뭐가 된다? AP 길이가 된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 텐데 루트가 나올 테니까 일단 제곱 먼저 해보자 그냥.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4배 BP 길이의 제곱은 AP 길이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대입을 시켜보자. 자, 이런 점 P를 이제 x, y랑 뒀으니까 4배에 BP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x-4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될 거고 APD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x-1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이제 예쁘게 빨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4배의 x 제곱 그다음에 이게 8x 마이너스 8x죠?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32x 더하기 16에다 4 곱해주니까 얼마예요? 64인가요? 64 더하기 4y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다 이항식도 정리해주면 x제곱 하나 넘어가면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플러스 x 되니까 마이너스 30x 그 다음에 y제곱 넘어가면은 플러스 3y제곱 그 다음에 1 넘어가면은 플러스 63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맞죠? 자, 3으로 다 나눠 떨어지네. 일단 3으로 나눠보자. 3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원의 방정식이 뭐예요? 일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줄게. 그럼 x-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4,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얘는 중심이 얼마? 5,0이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2짜리 원이 된다. 자, 그런 원을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럼 중심이 여기 5,0에 있어요. 여기가 중심이야. 그 반지름이 2짜리니까 여기서부터 두 칸 이쪽으로 가면 요 점이고 두 칸 이쪽으로 가면 요 점이죠? 이 두 점이 아까 뭐였어? 내분점과 외분점이었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요런 원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저거요? 책에 있을 걸 아마? 자, 밑에 어드바이스 한번 봅시다. 어드바이스 66페이지 아래쪽에 어드바이스 유제 위쪽에 가운데쯤에 있죠, 그죠? 네, 어드바이스. 자, 전피의 자체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 3,0과 2대1로 외분하는 점 여기 7,0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임을 알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두 개의 정점 AB에 대하여 자, 정점이니까 위치가 정해진 점이라는 얘기야.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위치가 정해진 어떤 두 개의 정해진 점이 있어요. 두 개의 정점이 있었을 때 이 정점을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각각 m 대 n이 되게 하는 점필 자체는 이 선분 AB를 가지고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그 다음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바로 뭐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말이 나왔어. 이런 말 AP 대 BP A로부터의 거리가 2고 B로부터의 거리가 1인 그런 점필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요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조건대로 쭉 해가지고 풀어도 되지만 좀 더 빨리 풀고 싶으면 어떻게 풀면 되겠어? 내분점 외분점을 빨리 찾으면 돼요. 이 두 점에 2대1 내분점 찾고요. 이 두 점에 2대1 외분점 찾고요. 그럼 요거 두 개의 중점을 찾으면 그게 뭐가 돼? 원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그죠? 네.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5,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니까 방정식이 이렇게 되구나라고 되게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원인데 실은 학교 시험에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예, 특히 이제 자사고에서 좀 많이 다루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사고나 아니면 학교 시험 좀 어려운 학교들 그런 데서 많이 다루니까 잘 기억해두고 이제 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이게 교육과정 때문에 약간 그건 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정식 교육과정에서 지금 사라졌거든? 사라져가지고 만약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뭐 이런 문제를 낸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서술형으로 풀면은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냥 자칫 원래 우리 구하는 방식대로 쭉 풀면 되는데 만약에 객관식으로 아폴로니우스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 그럼 이렇게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수로 어떻게 풀어주면 된다? 내분점 빨리 찾고 외분점 빨리 찾고 그럼 중점 잡으면 중심 나오고 그럼 반지름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빨리 찾아서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서술형이냐 객관식이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쓸지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자취를 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2번.
PAB 각 PA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 문제 하나 추가해주세요. 자, 3번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것도 이제 변형 문제로 나오는 거라서 3번 문제에다가 밑에 하나 적어줍시다.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그럼 3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 자, 3번 먼저 풀어봅시다. 자, 삼각형 PAB의 넓이다라 그러면은 일단 여기 A점과 B점은 고정이 돼 있어 지금. 그죠? A점과 B점은 고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P점은 지금 요 노란색으로 그려진 원위의 점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 원위의 점을 어디다 잡았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커질까 생각해 봅시다. 어디다 잡았을 때 넓이가 제일 커지겠어요? 여기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점피를 잡으면은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지? 높이가 제일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상황이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커질 때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밑변의 길이는 얼마? 3. 높이는 얼마? 반지름이었으니까 2가 되죠. 그죠? 네, 따라서 이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서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각 PAB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원위의 점을 하나 P라고 잡고 그래서 P부터 A까지 찍고 그 다음에 B까지 이렇게 가는 요각을 생각해 보는 거야. 요각. 자, 요각을 생각해 보는데 점피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 이 각의 크기가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언제 최대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각이 제일 커질 때는 A라는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점피가 있을 때가 각이 제일 커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죠? 요 점을 넘어가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각이 작아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각이 최대가 되는 상황은 어떤 거다? 점 A에서 그은 접선. 요때는 점피는 점피는 A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이 될 때가 이게 최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접하게 그렸으면은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만 보고 각의 크기를 쉽게 못 찾잖아요. 그죠? 뭐가 숨어 있다는 얘기요? 특수각이 숨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변의 길이의 비율을 조사해 보면 돼요. 자,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수직이 되지, 그지? 네. 요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여기가 2입니다. 요 길이가 아까 얼마죠? 5에서 1이니까 4죠? 1대 2네? 2가 밑변이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피타고라스 좀 루트 3이 되고 1대 루트 3대 2의 공식이니까 여기가 몇 도? 30도가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이 최대각은 얼마가 된다? 30도가 된다. 저런 경우에는 싹 다 특수각이 답이에요. 보통은 특수각이 나와요. 그래서 특수각에 해당되는 비율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 두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취를 뜻해요. 거리 비가 2대 1이면 2대 1, 뭐 3대 2면 3대 2 이런 식으로 일정한 점들을 쭉 이어보면은 원이 나오는데 어떤 원이 나온다? 처음에 주어진 두 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뭘로 하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요. 네. 그래서 자취를 구할 때는 서술형을 풀 때는 그냥 우리 원래 자취 구하듯이 그냥 조건을 만족하게 x, y 사이 관계를 쭉 구해주면 되는데 근데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문제를 좀 빨리 풀고 싶으면 어떻게 주면 된다? 바로 내분점, 외분점 찾아가지고 때려버리면은 쉽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실제로 요 원의 자취 문제에서는 요 18-10번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유제 가지고 연습할 때 좀 반복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원래 우리 자취 구하던 방법대로 그냥 또 쭉 구해주면 되는 문제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번 8-11번 문제 봅시다. 자, 두 점과 원이 있어요. 자, A라는 점이 지금 3,6이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6,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이 있어요. 자, 일단 항상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게 중요해.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자, 그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짜리 원이 일단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짜리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6이니까 3,6이면은 여기서 이제 한 곱이 올라가지고 여기쯤에 지금 A가 보이고요. 여기쯤에 A가 보이고 6,0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나오니까 여기쯤에 지금 B가 있는 겁니다. 여기 6,0 이렇게 이제 B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점P가 이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P가 이 원 위를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아무데나 점P를 하나 찍어봐 일단. 네, 점P를 하나 찍어봐. 점P를 찍었을 때 삼각형 PAB를 만든다. 삼각형 PAB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녀석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자, 이 녀석의 무게중심이 어딘가 이제 무게중심을 지금 문제에서 얘기가 없네. 그럼 무게중심 G라고 일단 이름을 붙입시다. 이렇게. 네. 이 무게중심 G의 자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뭐의 자치를 구하는 거다? 무게중심 G의 자치를 구한 거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G를 x, y로 잡은 다음에 이 x랑 y 사이에 뭘 찾아주면 돼? 관계식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G에 대한 정보는 뭐예요? 삼각형 APB의 뭐다? 무게중심이다. 자, A는 점의 좌표가 나와 있어 3,6으로, B도 점의 좌표가 나와 있어 6,0으로. 근데 점 P는 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미지수로 잡아야겠지? 근데 XY는 이미 썼으니까 다른 미지수를 잡아볼 거예요. 뭘로 잡을 거다? 아무거나 잡읍시다. A, B로 잡읍시다 그냥. A, B 이렇게 잡을 거야. 자, 그럼 점 P를 내가 A, B로 잡으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점 P는 원의 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원의 방정식이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겠지? 따라서 어떤 식을 만족하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무조건 뭐가 된다? 9가 된다.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요 점 P랑 그 다음에 여기 A점 3,6이랑 그 다음에 B점 6,0을 가지고 요거 세 개를 가지고 무게중심 G를 구해볼 거야. 자,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간단하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서에서 3 나눠주면 돼. 자, 그럼 다서에서 3 나눠주면 얘는 3분의 A 더하기 9, 그 다음에 3분의 B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요렇게 나오는데 이런 G가 x, y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요? x 값이 이 녀석이구나, y 값이 이 녀석이구나 이렇게 일단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3분의 a 더하기 9 이렇게 쓸 수가 있고 y는 뭐가 되겠어? 3분의 b 더하기 6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자, 여기서 목적의식을 가져야 돼.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치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는다?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야.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뭐가 낀겨 있어? a랑 b가 낀겨 있단 말이야. 이 a, b를 소호시키고 완벽하게 x랑 y에 관한 식만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그렇게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자, 이 식을 a는으로 표현해보자. a는 어떻게 되지? 3x-9가 되겠죠? 얘도 b는으로 표현해보자. 얘는 3y-6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A, B를 갖다가 A, B에 관련된 등식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X, Y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체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걸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되지? 3x-9 전체의 제곱 더하기 3y-6 전체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그럼 이거 3으로 묶어준 다음에 제곱 분리해서 써주면 양변이 9로 나눠 떨어지겠네요. 그죠? 그럼 최종 정식은 어떻게 되겠어?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죠? 아,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저 무게중심의 자체는 어떻게 된다? 3,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 1짜리 원이다. 저 점P가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삼각형이 계속 이렇게 모양이 바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무게중심도 그걸 따라서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돌아다닐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그 원이 이런 정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렵다고 느끼는 게 어디서 어렵냐면은 미리수가 여기 두 개 나왔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거든. 자, 근데 A, B 사이의 관계식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A가 XY 가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B가 XY 가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그걸 찾아가지고 대입시켜주면은 XY 가는 식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 문제 그렇게 선생님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들 좀 어려워하는 문제더라고. 네, 그래서 이 풀이 과정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좀 잘 보고요. 용어를 하나 좀 알려주자면은 이때 요 A랑 B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 A랑 B를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자, 이게 뭐냐면은 매자가 이제 보통 뭐냐면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매한다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뭐 소개시켜주고 이런 거 해주는 거잖아, 그지? 그죠? 중매란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 부모님들이 뭐 홍기가 찬 남자 여자를 뭐 중매 선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나요? 네. 야, 너네들 정말 문해력이 너무 다 중매란다는 것도 모르다니 이거 좀 너무한데 요즘은 확실히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네. 요즘 다 뭐라 그래요 요즘은? 뭘요? 소개로 만나는 거. 소개팅. 소개팅? 소개팅은 나 때도 썼단 말인데. 중매란 말은 정말 처음 들어보네. 여기다 한자어에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네. 이 매자가 이제 뭐 연결시켜준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원래 x랑 y 사이에 뭔가 관계식이 있는데 이거를 중간에 a, b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t제곱이다, y가 t의 4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으면 이 t는 x랑 y를 중간에서 매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얘를 이제 t를 소거시켜주면 바로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y는 x제곱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중간에 이제 뭔가 연결시켜주는 문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만든 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를 매개변수 함수라 그래요. 매개변수 함수. 매개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해준다. 용어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x랑 y 사이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x랑 y 사이에 뭔가 문자를 하나 끼워가지고 간접적으로 연결되게 만들어주는 방식 이런 게 바로 매개변수 함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매개변수 함수의 형태의 일종이에요. 지금 x랑 y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a랑 b가 사이에 끼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 그냥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굳이 이렇게 매개변수로 표현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문제들이 나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적분 가면 배우게 돼요. 미적분 가면 배우게 되고 이런 매개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특징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x를 t제곱으로 놨으면 여기는 이제 내가 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x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왜?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함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함수의 어디만 그려? 반쪽만 그려줘야 돼요. 이쪽만. x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려주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로 나타냈을 때 이런 범위 같은 제한 조건이 또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일단 용어만 알아두고 뭐 이런 게 있구나 용어만 알아두면 된다 얘는.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 다 끝났어요 드디어. 원의 방정식이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었는데 원이 많이 어렵지, 그지? 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서 근데 원을 정복을 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게 쉬워질 거예요. 왜냐면은 뒷단원 넘어가서 수학화의 남은 부분, 그 다음에 또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나중에 미적분까지 갔을 때 어려운 문제들의 한 30% 정도를 원이랑 짬뽕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이랑 짬뽕되면 어렵거든. 그래서 원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 마쳤고요.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이제 마지막 한 단원 남았어요. 도형의 이동이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쉬운 것만 배우면 쉽고요. 어려운 것까지 배우면 어려운 단원입니다. 우리는 근데 어려운 것까지 배워야겠죠, 그죠? 기억 배울 때 배우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 시험 범위는 저번 주 테스트 범위랑 동일합니다. 원 안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넣을까 원? 좀 넣을까? 네. 여러분들 아직 연습 문제를 안 풀어가지고 연습 문제 다 공부하고 이제 풀 때까지 선생님이 시험은 좀 유예를 하겠어요. 일요일 나오는 거예요?
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은 항상 누적 범위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맨 처음 단학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울 때까지 누적 범위로 나오는데 이제 조금 분량을 조절해가지고 최근 배운 게 그래도 좀 많이 나오게끔 조절을 좀 할 겁니다. 예, 30문제를 내면은 그 중에서 한 20문제는 최근에 배운 거, 10문제는 옛날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좀 할 건데, 근데 어쨌든 직선까지 시험 볼 거예요. 직선까지. 알겠죠? 처음부터 직선까지 시험 본다. 그래도 저번에 시험 본 거 집에서 복습해보니까 어때? 좀 할만하지 않았니? 시험 본 사람들? 네? 시험 본 사람들 저번에 해보니까 할만하지 않았어요? 네. 안 듣네요. 틀린 거 다시 고쳐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배웠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그치? 이런 식으로 한 5번 정도만 연습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웬간하게 기억이 다 날 거야. 알겠죠? 네,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틀리는 거죠? 당연히 처음에 누적 범위로 보면 틀리는 거 당연히 많습니다. 공부를 내가 딱히 열심히 하지 않은 이상.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네.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2번, 3번 보다 보면 이제 감이 오면서 아 옛날에 이런 거 배웠을 줄 알고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점점 점수가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은 점수가 높아진 걸 기대하고 있는데 점수가 높아지지 않으면은 그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때는 선생님이랑 상담을 좀 심층 상담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고쳐야 된다. 네, 빨리 고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선생님은 너네들을 대할 때 항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은 너네들은 환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많이 아파요. 육체의 결핍이 있으면은 의사한테 가는 거고요. 지적 능력의 결핍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선생님은 뭘 해줘야겠어? 너네들이 지적 능력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학습을 했는데도 지적 능력이 향상이 안 되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선생님이 그걸 캐치를 해가지고 해결점을 알려줘야지 되는 거지, 그지? 네. 그걸 위해서 뭐라는 거야? 그걸 위해서 테스트를 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건 정식 시험도 아니야. 너네들 뭐 대학 가는데 지금 이거 뭐 주간 테스트 잘 본다고 뭐 대학 가는데 도움이 돼요? 저는 도움 안 되죠. 뭐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네. 그래서 지금 테스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부담은 갖지 말고 조금은 부담을 가지세요. 그래도 원래 시험이라는 게 원래 부담감이 좀 있어야 잘 보는 거야. 자,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 자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는 도형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울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대충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단원의 제목은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 자,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평행이동. 두 번째는 대칭이동. 세 번째는 회전이동입니다. 회전이동인데 이 중에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배울 거예요. 회전이동이 제일 어렵거든. 네.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저걸 배웠는데 요즘 교육 과정이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대학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전이동은 안 배운다.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회전이동 뭐야? 이렇게 돌리는 거지, 그치? 네, 돌린다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배울 건데, 자 평행이동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 어떤 평면상에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를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런 게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가 용어를 잠깐 배워보면은 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표현했을 때는 이 방향이 X축 방향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저 좌우로 움직이는 건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뭐가 되겠어요? 그럼? 그렇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대칭이동에는 크게 또 2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칭이동에는 뭐랑 뭐가 있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용어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용어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그렇죠.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네. 처음 듣니 이거? 점대칭, 선대칭?
선대칭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해봤잖아. 여기 종이가 있으면은 잉크로 여기다 이제 진하게 그려놓고 이 손을 그려 딱 접었다 펼쳐.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거 아니에요? 백할구만이야 이런 게? 그거 미술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미술 시간에 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수학 시간에는 안 해봤어 이거? 네. 접었다 펼치는 거? 미술 할 텐데 수학 시간에 하잖아. 그치 유빈아? 머리로 하죠. 네, 저희 부설에서 그런 안 했어요. 머리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실습으로 이렇게 해보라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선대칭이에요. 이런 게 선대칭. 그럼 점대칭은 뭘까? 점대칭은? 점으로 기준으로 점을 기준으로 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킨 거죠. 예를 들어 점을 기준 원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 위에 모든 점들을 이렇게 대칭시키잖아. 그래 안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점들을 대칭시켜서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점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에는 크게 기본적으로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울 게 이 평행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좌표 평면상에서 실제로 이동을 했을 때, 그럼 도형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던 도형이 여기 이렇게 있던 도형으로 바뀌면 이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 바뀔 거 아니야, 그냥 그래. 도형의 식이 바뀌어 버리겠죠? 그럼 이 바뀐 도형의 식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요거를 공부해 보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평행이동부터 간단히 한번 생각해보자. 평행이동 뭐 그렇게 안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점의 평행이동까지만, 아주 쉬운 거 점의 평행이동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평행이동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실제로 구분하는데, 계산할 때 점을 이동하는 거랑 도형을 이동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살짝 다릅니다. 네, 살짝 요령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해보자. 좌표 평면상에 아주 쉽게 1,2라는 점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1,2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을 갖다 이제 우리가 좌우 상하로 움직일 거예요. 자, 얘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3칸, 그 다음에 위쪽으로 2칸을 움직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움직인 점의 좌표는 어디가 될까요? 오른쪽으로 3칸 움직였으니까 여기서 1칸, 2칸, 3칸 이렇게 가고 위로 이제 어떻게 돼? 2칸 가죠, 그죠? 2칸 가니까 이렇게 2칸 올라가면 여기가 좌표가 어떻게 돼? 4,4가 되겠지.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오른쪽으로 생각난 거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위쪽으로 2칸 움직인 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왼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왼쪽으로 색깔 움직였다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아래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움직인 걸 생각해 보면 4,4라는 게 1,2에서 어떻게 된 건지를 생각해 보면 1에다가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그대로 더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2에다가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점의 평행 이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되게 쉽죠? 이게 끝이에요, 실은 점의 평행 이동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만 몇 개 배울 거예요, 용어만. 자, 이런 평행 이동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책에 그 표현 방법들을 몇 개 좀 보도록 할게. 자, 70페이지 봅시다. 70페이지. 그 기본 정석 빨간 칸 있죠, 그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있을 거야. 자, 요거 이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T는 이제 트랜스포트의 약자예요. 이동시킨다. 트랜스포트 해가지고 T. 이동인데 어떻게 이동시킨 거야? X, Y가 있어요. 요거 이제 수저상으로 나타냈으니까 이게 점을 나타낸 거야. 이 점을 어디로 움직인다? X 더하기 A, y 더하기 b로 움직인다. 요렇게 이제 써주면은 이게 어떤 평행 이동인 거야? 어떤 평행 이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도형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x축의 방향 플러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움직이는 평행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t 대신에 f로 쓰기도 해요. f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일종의 함수거든. 함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뭐 t로 쓰든 f로 쓰든 뭐 이런 표기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걸 아예 요걸 안 쓰고 그냥 평행 이동 x, y 화살표 x 더하기 a, y 더하기 b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네. 이게 뭘 뜻하는 거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잠깐만, 기왕 한 개면 그럼 도형이동까지 해볼까? 관광이 아니래요. 자, 도형이동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실게. 간단하게.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좀 쉬운 예로 하나 해봅시다. 역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번에는 좌표평면상에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중심이 1,2고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반지름이 1짜리인 원. 자, 이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식으로 써주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얼마? 1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자, 이 원을 이 평행이동이랑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해볼 거야. 자, 원은 움직여도 반지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반지름 1로 유지가 될 텐데 중심의 위치가 어디로 바뀔까 그럼? 아까 전에 했듯이 중심의 위치가 4,4로 가고 여기서 반지름 1짜리 원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죠? 이동하면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지? x-4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게 있어. 우리가 점을 이동할 때는 x를 x 더하기 a로 쓰고 y를 y 더하기 b로 써주면 평이동이 되는데 얘는 x에다가 x를 갖다가 x 더하기 3으로 써주면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어떻게 해야 이게 나오지? x 마이너스 3으로 해줘야 돼요. x 마이너스 3. 그죠? 여기도 어떻게? y 마이너스 2로 써줘야 된다. 아,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가 어떻게 되는구나? 반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표기할 때 자, 트랜스포트 만약에 여기가 점이 아니라 fx, y는 0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어. 이건 뭐냐면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x랑 y로 이루어진 어떤 식이란 얘기야. 어떤 식은 뭐예요? 점을 찍어서 이거 좀 도형이 되겠지? 이게 도형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똑같은 평행이동을 해주면은 어떻게 돼? x가 들어갈 자리에 x 빼기 a를 넣고 y가 들어갈 자리에 y 빼기 b를 넣어서 능력을 붙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점과 도형은 평행이동의 방법이 달라요. 점은 어떻게? 옮기는 만큼 그대로 부호를 가지고 이동시켜주면 된다. 하지만 도형은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로 돼야 돼요. 알겠어요?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줘서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될 텐데 근데 실제로 왜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알겠죠? 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숙제는 원이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해야겠어요? 연습 문제 다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말까지 연습 문제 좀 다 풀고요. 네, 주말까지 거기 두 사람은 아니야. 연습 다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테스트는 일단 직선까지만 시험 봅니다.